주옥 같은 회사 생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참 반갑네요. 한 반기 이상이 지난 것 같죠.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박사님은 아, 애 아빠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진 상황에서 막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고 저도 이제 와이프가 임신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참 서로 만나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참 지연이 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이게 요즘 또 평가 시즌이 다가왔고 실제 네. 이제 평가가 잘 마무리되긴 했는데 이제 뭐 그것 때문에도 조금 속상하고 아쉬운 면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그간에 또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참 뭐 그 짧은 기간 동안도 다사다난했다. 야, 뭐 이런 맞아요. 말을 하고 싶네요. 평가 시즌이 왔어요, 그죠? 저는 그냥 평가 받을 데가 없어요. 때려쳤거든요. 되게 안타까운데. 네, 맞아요. 오늘 지금 백수입니다. 이제 또 뭐 새로운 시작을 또 하게 되실 거니까. 네,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래서 평가를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도 약간 부럽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과연 이게 올바른 잣대를 들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늘 이 시즌들을 늘 매년 보내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진짜 지금까지 계속 회사 생활을 하면서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평가를 그렇죠. 받아왔어요. 근데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평가가 있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완벽한 공정성이라는 게, 완벽한 합리적인 평가라는 게 있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평가에 대한 기준은 결정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결과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혹은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죽죠. 억울하죠. 받는 네. 사람 입장과 주는 사람 입장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참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어떤 내가 뭐 좋아하는 직원, 싫어하는 직원 이런 어떤 감정에 참 많이 움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과연 그들이 이때까지 나에 대해서 대해왔던 것들 혹은 그들이 업무를 이뤄가면서 성취를 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그 상황 그리고 과연 그 성과가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했었던 연초에 그런 내용들의 성과인가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걸 까놓고 보면 내가 연초에 세웠던 혹은 우리 팀이나 본부가 세웠던 그런 희망이나 기대치만큼의 어떤 성과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저는 리더십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리더분들은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어떻게 성과를 이루면 좋을까요? 알아서 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결국은 이 대화의 선이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라는 걸 일단 정의를 하고 했는데 알아서 성과 이런 마법 같은 이 대화가 없는 딱 그 두 가지만 두고 결국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이제 바라는 어떤 기준들이 계속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봤을 때는 또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원은 또 이제 리더는 또 나름대로의 환경이나 잣대가 본인 나름대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이 바라보는 성과의 모습과 리더가 바라보는 성과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정성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입장의 평행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평행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렴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그냥 계속 뻗어나가기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견을 좁혀 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없이 본인들의 입장만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큰 불평등이나 불만족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결론으로 치닫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과나 보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뭐 정말 계속 결국은 이 접점을 계속 가지면서 예. 그들이 가진 기준과 직원들이 가진 기준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원래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OKR이라는 도구도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혹시 지금 뭐 OKR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공정성과 이 OKR을 같이 한번 연결시킬 수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이제 OKR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으니 사실 저도 OKR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그 OKR 오브젝티브 앤 키 리절트의 약자고 네. 이제 목적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화와 이런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지점들을 맞춰 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OKR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결국은 사실 지속적인 대화, 지속적인 합의와 어떤 관심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완벽한 공정성이 없다면 최소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게 직원들도 당연히 그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리더가 하기 싫어 아니 피해버리거나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조직 문화 생각을 할 때도 저는 리더십이라는 측면, 리더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행동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일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이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신뢰를 위한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 혹은 그 연결점 상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관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관심에 굉장히 좀 갑자기 꽂히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그리고 과업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라는 것이 사람과 과업과 회사에 대한 관심으로 각각의 꼭지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목적과 달성 정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점들에 대한 각각 과정에 대한 트래킹이 되지 않으면 그 트래킹을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 각각의 접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관심을 기울이거나 뭔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그 성과 측정이 될 수 없다. 그에 따른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계속 점검하면서 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했어 안 했어를 보고 있으면 그것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누군가가 나를 observation 한다는 것은 슈퍼바이징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이끌고 평가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리더가 몇이나 되냐 이거죠. 단기적 관점에서의 자신의 성과만 관심 있는 리더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역시 노예 위에 노예 위에 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본인이 결국은 좋은 성과 받기 위해서 조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 그러니까 본인 위주로 본인의 성과를 챙기지 않으면 본인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고 조직 안에서 예. 그래서 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리더의 모습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맞아요. 내 거 위주로 챙기게 되는 그래서 예. 성과를 가져와가 되는 그런 리더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뭐 기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죠. 또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직원들 개개인마다 본인이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분명 어떤 기여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 순간순간은 굉장히 소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공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직원들은 굉장히 뭐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동기가 저하되고 힘을 잃고 몰입하기 싫어지고 결국은 딴 데 가고 싶겠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리더가 자기중심적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조직이나 어떤 그 후배에 대한 뭐 지지나 코칭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또 회귀가 되는 거죠.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이기심들이 개인의 이기심들이 조직을 갉아먹는 그 썩은 사과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실제로는 없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은 리더야. 우리 조직에서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각하지 못하죠. 자신. 결국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아요. 막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어떤 불이익을 받으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말이 한마디 하면 결국은 찍히고 어떤 종류든지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내가 받게 돼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심리적 안정감 자체가 완전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쉽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의해서 사실 리더가 직원들에게 피드백은 쉽게 하지만 자신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것보다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기를 쓰라고 해야겠어요. 일기 자기중심적으로 일기 쓰면 어떡해요. 이제 그걸 누가 오늘도 검사를 썼어. 하는 거지. 오늘도 엄청나게 했어. 쌓여가면 이제 이기적 자존감만 높아지는 큰일이죠. 왜곡된 자존감만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역효과 아닐까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누가 또 검사를 해야 돼요. 360 진단이나 리더십 진단 같은 것들을 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360 진단도 누가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죠.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자세인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사람은 사실 리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역량들이 갈수록 필요한데 뭐 이걸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아이고. 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어떤 자신을 계속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리더에게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공정성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가, 리더로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가로 왔는데 참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한 영역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회사에서 정말 좋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공정한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리더십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벌써 15분이 지나서 저희 이제 헤어지는 것을 약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상 가면 안 봐요. 큰일 나요. 네, 저도 안 봐요. 오늘 네, 이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가요. 주옥 프로덕션 감사합니다.